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스타링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제 인터넷 통신이 다 되도록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가능한 상태냐 아니냐 그러면 KT통신망은 어떻게 되느냐 마냐 이 이야기가 이제 오간 이유가 혹시라도 계엄령이 선포가 됐을 때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까지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의료 대란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 응급실이 있는 고대병원으로 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 사실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면이죠. 그러니까 과연 야당이 나서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일정 정도의 의견 접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매우 비관적이죠. 노영희 변호사에게 내가 단순화시켜서 질문해 볼게요. 어떤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용산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용산은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한 게 저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응급이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몰려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증 비응급 환자에게는 총 진료비 90%를 부담하게 하겠다. 이런 법안을 지금 정부에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경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차관이 하는 말이 의식이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식한 말인데 이제 나중에 가서 조금 수습을 하려고 본인이 뭔가 좀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아픈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기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전화해서 경증인지 중증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경증이란 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소리를 복지부 차관이 라디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말은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경증인지 중증인지 그럼 의식이 있으면 경증이에요? 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저는 이 정부의 이 지금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태도이고 돈으로 너 응급실 오지 마. 너 응급실 오려면 돈 있는 사람만 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임 소장, 근데 이게 여당에서도 지금 반발이 상당하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번 명절에 못 내려가겠다라는 이야기 노인들 보수 지지층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큰일이 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또는 완전 무책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의 고집인 것이죠. 대통령의 고집.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그 기계가 없어요. 사실 그 본인들 지역구 그거는 어디 뭐 경기도든 강원도든 대구든 어디든 그 어디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을 겁니다. 왜 뭐하냐 그 당신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찍소리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캥기는 것이 많던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뭐 은혜 받은 게 많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한마디 못하는 건 저는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관? 예, 박민수 차관. 박민수 차관 뭐 그럼 전화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요. 국가유공자분인가 직접 본인이 운전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고 병원을 못 찾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충격이 이거였어요. 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다. 그렇지 않고 열이 많거나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고 해도 이건 경증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아, 근데 중증 경증을 그렇게 이렇게 진단도 무식하게 없이 나눠요. 진단도 네. 없이 그냥 행정관료가 네. 저렇게 떠들면 안 돼요. 피가 많이 나면 경증이다.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면 그거는 경증이다. 현장 들어가서 의사가 봐야지 중증 경증이 나오지 저렇게 그냥 아니, 막 과다 진료될 수 치료를 있는 게 어떻게 아닌데.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자제 또는 손자 손녀들 갑자기 열나서 40도 41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조치해야 되지. 집에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데 지금
차관이 하는 인식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집에서 경증 인지하고 가만히 드러냈다가 다음날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럼요. 병원 가라고 늘 우리가 홍보하지 않았던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큰일 난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자 대통령실 또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또 뭡니까? 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의사들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 있는데, 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데 집권 여당에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맞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변 대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여당 의원들도 예를 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같은 경우 일정 정도 야당의 의견에 동조해서 바꿔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 근데 원천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의견을 내도 안 바뀌겠구나. 이게 이 정권의 그냥 이걸로 버티기 승부처구나. 이런 판단하다 보니까 괜히 앞장서서 얘기했다가 어쨌든 탄탄한 그 보수 지지층 한 15에서 20% 이제 그 노년 지지층 여기서 찍혀가지고는 나중에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일제히 침묵하는 걸로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년 지지층도 사실은 이 국민연금 개혁안 난 거 가지고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큰 피해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원래 59세까지인가 뭐 이렇게 원래 가입하기로 의무 가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64세로 올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은 13%나 내게 만들고 9%에서 13% 내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우리한테 왜 이러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그 2살짜리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거절당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원래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응급 시스템 자체가 이 아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금 밖에 나가보면 나이 드신 이제 80 이상 된 노인들은 갑자기 몸이 아프가면 응급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뭔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정말로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뭐 원래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가더라도 소용없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료체계입니까? 의료체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도 결국 병원에서도 안 되더라는 결론을 누가 내려야 됩니까? 의사와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들이 내려야 하는 것을 예단해서 이미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하면 병원을 차라리 없애줘. 뭐 죽든 살든 그거는 인생사 운명 소관이고 개인 소관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명절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 맞죠, 임시현 소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추석이나 명절 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네. 또 미리 가서 뭐 그 선산 가가지고 뭐 풀 뽑는 작업 등 이런 거 할 때 사고가 또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휴일이니까 빨간 날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 당연히 응급실을 가는 것이고 응급실 가는 게 보통 한 1.5배 많다고 해요. 명절 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은 운영을 추석 때 중단하는 곳이 지금 속수무책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그런데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예. 그냥 가만히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괜히 사고 나고 아프면 갈 데 없다라고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